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주제는요. 요즘 정치 뉴스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그리고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판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또 각 주체들의 속내는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로 좁혀졌죠. 5월 3일이면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내부 경쟁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맞설 범야권 연대 그 빅텐트가 정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빅텐트. 과연 이게 실현될지 또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오늘 그 다양한 관점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경선 자체에 대해서요. 외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반응이 아주 날카롭던데요. 네, 뭐랄까 평가가 아주 박하죠. 민주당은 이걸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한 기막힌 현실이다. 심지어 2부 리그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비슷하게 도토리 키재기 마이너리그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비난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전략적인 판단이 깔린 거겠죠. 맞습니다. 야권의 이런 날선 반응은요. 결국은 최종 후보와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이 둘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딱 염두에 둔 뭐랄까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단일화. 네, 만약에 한 대행이 실제 출마하면 야권은 이걸 그냥 후보 단일화로 안 볼 거라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를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규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작당이라고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와, 작당이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서 총력 저지에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경선 구도 자체를 이거 그냥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 총리 장관들끼리의 집안 싸움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빅텐트의 첫 번째 관문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 이게 성사되느냐 마느냐 이거겠네요. 네, 핵심이죠. 국민의힘 번성동 원내대표도 통합의 중심은 우리 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하고요. 그렇죠.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빅텐트라는 큰 그림에는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그 접근법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온도차요? 어떻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까지 언급하면서 여론조사가 됐든 뭐 단판이 됐든 빨리 결정하자 이런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아,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좀 신중합니다. 경선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는 건 시기상조 아니냐. 일단 당원들의 기류, 당심을 먼저 살피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하. 이게 단순히 뭐 속대를 조절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주도권 문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전략 차이가 앞으로 단일화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겉으로는 다 같이 반명이라는 한 배를 탄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각자 노젓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거네요. 그렇죠. 셈법이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 빅텐트 논의가 꼭 한덕수 대행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름도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낙연 고문 같은 경우는 그 반명 연대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있어요. 열어두고 있다. 네, 그러면서도 아무나 무턱대고 손잡지는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좀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 대행보다는 이 고문과의 연대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낙연 고문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뭐 그런 관측도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한 축이죠. 이준석 후보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이준석 후보는 뭐 잘 아시다시피 3자 구도 필승론 이걸 계속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 자체에도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네, 부정적이더라고요.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게 황금 텐트라도 갈 의향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또 가치 중심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뭐랄까 상당히 좀 복잡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황금 텐트라도 안 간다. 강하네요. 근데 또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네, 결국 각자의 정치적 생존 또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이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근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이 짧은 기간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마무리해야 하고 또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복잡한 연대 논의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게다가 반 이재명 말고 뭔가 다른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 이재명 이상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는 시도도 거론되곤 있습니다. 공감대 확장.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죠. 결국 관건은 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이질적인 세력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율하고 반 이재명이라는 그 최소한의 공통분모 아래서 실제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관건이네요. 이 과정이 단순히 그냥 선거공학적인 연대를 넘어서 실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과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반명 빅텐트 구상의 현재 상황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후보 선출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문제, 또 외부 연대 가능성까지 변수가 너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치공학적인 셈법은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요. 단순히 반 이재명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서로 다른 목표와 가치를 가진 세력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이런 연대 논의가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한 그냥 일시적인 봉합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동력 삼아서 어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주목하시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과연 가치 없는 연대라는 것이 지속 가능할까? 같은 질문 말입니다.